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34강 이제 5장 시작합니다. 5장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용 정리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수업을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일단 34강 1번부터 19번까지 예산의 본질과 예산의 원칙에 대한 얘기들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죠. 하지만 예산은 우리나라 의결 형식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모든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이나 비목 삭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증액이나 비목 설치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4번입니다. 미국 예산개혁과 결부시켜서 시크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 통관기입니다. 통제, 그다음 관리, 기획 세 가지죠. 그래서 통제 지향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4번은 맞는 선지죠. 자, 5번, 6번 둘 다 머스그레이브 얘기고요. 머스그레이브는 예산의 재정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부 재정의 기능의 기본 원칙, 세입 면에서 차별과세, 세출 면에서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재분배 원칙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분배 원칙, 재분배 원칙, 그다음 경제 안정화 원칙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6번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했던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 효과,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에서 기인한 시장 실패를 재정을 통해 교정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시장 실패라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원칙이니까 요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원칙, 배분, 분배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은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6번은 X입니다. 자, 7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고국 이렇게 두 가지의 기구가 기획재정부의 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중에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8번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의 계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성의 원칙, 바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8번 맞고요.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사전 의결의 원칙이고 이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 명령이나 준예산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특별회계 운용은 예산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아시겠지만 한정성 원칙은 질적인 한정성, 양적인 한정성, 기간적 한정성 이렇게 세 가지의 한정성이 있죠. 하지만 특별회계의 운용은 우리가 보통 특기 들어가는 게 보통 예외 원칙 예외가 되잖아요. 보통 특별회계의 원칙이 특별회계가 예외가 되는 원칙은 우리 통일성의 원칙이나 단일성 원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번 요거는 현재 틀린 선지가 되고요. 11번입니다. 목적세, 수입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이거는 통목수 특기죠.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요. 제가 항상 목적세는 통일성과 항상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1번 X, 12번 한정성 원칙의 예외의 목적세가 안 들어갑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의 특별회계. 단일성 원칙은 단 추특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포함될 수 있지만 한정성 원칙의 목적세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X입니다. 13번 통일성 원칙은 재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 원칙의 예외 목수 특기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현재 맞는 선지입니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 일단 완전성 원칙은 보통 완현차수 이렇게 많이들 외우세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순계 예산도 총계가 아니죠.
기금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부를 쓰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14번은 그래서 X가 됩니다. 15번 예산이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총계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한정성, 한계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16번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비를 의미한다. 정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 대체 경비죠. 수입 대체 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규정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대차관은 아니니까요. 16번은 X가 됩니다. 17번. 과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이게 들어갔었어요.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했다는 대가. 근데 이게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서 예외,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의 총계주의 원칙 예외라고 한다면 요거는 완, 현차수, 현물출자, 차관 전대, 수입대체 경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7번 X가 되고요. 자, 공개의 원칙은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의 고전적 원칙입니다. 자원 관리의 효율성, 계획성을 강조하는 행정부 중심의 탄력적 예산 제도 운영이 되는 게 바로 현대적 예산 제도의 원칙인데 공개의 원칙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18번 X가 됩니다. 19번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나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보고의 원칙이고요. 보고의 원칙은 전형적인 현대적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9번 이번에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19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34강의 내용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5장은 좀 다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했었는데 이 복습도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난 상태에서 두 문자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문자만 어설프게 암기하시다가 내용 잘 보지 않고 그냥 두 문자로 막 푸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새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4강 내용까지 마무리해서 38일차 기출 부트캠프 진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